선생님이 옛날에 수능 감독 얘기한 얘기 맞아 안 해줬지 너희들한테. 옛날에 수능 선생님이 이제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한 적이 있거든 학교에서. 그래서 그 학교가 시험장으로 선정이 되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감독을 해야 돼. 하고 내가 아마 국어랑 탐구였나 아무튼 그렇게 감독을 했는데 진짜 애들이 그 감독관 선생님 눈을 못 마주치더라. 어쩌냐면 다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한 5줄 이렇게 있거든. 5줄인가 6줄인가 이렇게 있어. 학교 교실에 해가지고 한 강의실 한 25명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 근데 애들이 다 죄지었는지 이러고 있어. 태직쌤 처음 만났을 때 다 그러죠. 아니 수능 감독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런 존재야? 태직쌤 처음 만나서 아니 그랬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인상에 남아.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인데 거의 10년 전인데 그랬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거 감독하면 진짜 아까 저번에 창현이한테 말했는데 진짜 피곤해. 진짜 너무 짜증나. 하여튼 뭐 주변에 수능 본 사람 있냐? 오늘? 없어? 다 보고 나면 뭐 수고했다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진짜 찐이 빠지거든. 여기서부터 풀면 되죠? 4번부터. 그지? 여기서부터 풀면 될 것 같아. 네, 보고 나면 진짜 개운하긴 한데, 근데 진짜 찝찝함도 많이 있어.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솔직히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오늘 하루 만에 그 준비한 게 다 끝난 거야 이렇게? 라는 기분 때문에 되게 찝찝해. 개운한 느낌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진짜 근데 이제 사실 좀 좋은 대학을 가려는 애들은 다음 날부터도 할 게 많지.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수시만 바라볼 것도 아니고 뭐 정시만 바라볼 것도 아니니까 이래서 준비를 해야지. 자, 읽어볼게요. 이거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현준아 풀었어요? 네, 전 4번입니다. 4번. 네, 거기입니다. 안 푸셨네요. 빠져가지고 결석에서 합리적인 어떤 숙제 안 하는 딱 봐도 눈치껏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아이 뭘 혹시 몰라. 미리 했었어야지. 눈치껏 해, 눈치껏. 자, 읽어볼게. 일단 여기 밑줄 친 부분에 해석이 It's like weeds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weeds가 뭐냐면 잡초죠, 그죠? 잡초. 뭐 잡초와 같다 뭐 이런 말인데 아마도 그러니까 문학은 잡초와 같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야 돼. 자, 한번 읽어보면은 자 우리가 문학을 예술의 형태로 봅니다. 특히나 소설, 뭐 희곡, 그 다음에 여기 end poems 시, 소설, 희곡, 뭐 시 이런 것들은 문학의 형태죠. 하지만 이런 작품들 우리가 지금 보는 뭘로 보는 문학으로 보는 그런 작품들이 have been considered 여겨졌을까요? 문학으로 언제? 3 centuries ago 300년 전이 되겠죠. 3세기 전이니까 3세기 전엔 그렇게 됐을까요? 많은 literacy critics, literary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문학의 이란 말이야. 뭐 critics라고 되어 있죠. critics면은 비평가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문학 비평가들이 되겠죠, 그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비평가들이 있었나 봐. 이 사람들이 from 1700니까 1700년대 딱 300년 전이죠. Wouldn't have thought of the drama.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거다. 자,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거다. 드라마를 무엇으로? 문학으로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드라마라는 게 일종의 희곡이죠, 희곡. 그러니까 연극을 위한 어떤 각본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문학으로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So 그래서 자, figure out what counts as literature is hard. 알아보는 거죠. figure out이 알아보는 거죠. 뭘 알아봐요?
what counts 여기서 counts가 뜻이 뭘까? 세다가 아니야 여기서는. 왜냐면 세다이려면 간주대다. 그렇지. 여기다. 오케이. 여기다. 좋아요. 잘했어. 무엇을 문학으로 여길지를 figure out. 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It might just be what a society at a certain time considers it to be. 자, 그것은 뭐와 같냐? 뭐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뭐인 것 같냐라면은 사회. 근데 어떤 사회냐면 at a certain time. 어떤 특정 시기의 사회가 considered it to be. 어쨌을 것 같냐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즉, 문학이 예를 들어 글로 쓴 작품 자체가 그게 문학이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사회, 어떤 특정 시간대에 사회가 어쨌을 것 같냐라고 유추하는 것과 비슷하대. 즉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현재 문학이라고 현재 문학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거, 여기서는 예시로 든 게 뭐 3세기 전이었죠, 그죠? 3세기 전에는 문학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물론 이 글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은 어떤 내용을 뽑아낼 수 있냐면 뭐 시대별로 문학이라는 기준, 문학의 기준이 달랐다. 요렇게도 뭐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문학이었던 게 문학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훈아 그렇냐? 공감이 되니?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 뭐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의 생각이 너의 입장에선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본 거야. 이해가 되냐 이거야. 이해가 안 돼도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카테고리 work this way too. 다른 영역들, 그러니까 이거는 목록들도 이런 식으로 역시나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What makes a plant a weed? 무엇이 플랜트를 weed로 만드는가 이런 말이야. 한 식물을 잡초로 만드는가 말. 즉 잡초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 식물의 기준이란 뭐냐 이거야. 뭐가 잡초고 뭐는 식물이라고 볼 수, 어떤 식물을 잡초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지? 모르겠죠, 그죠? 막상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There's no special quality. 특별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게 아니다. It's just a plant gardeners don't want. 그것은 단지 그냥 플랜트 가드너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으니까 잡초라는 건 뭐 그래 이 플랜트 가드너스들 뭐 정원관리사들이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릴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to understand weeds 이런 잡초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는 뭐 할 필요가 있냐? Study the culture and the beliefs. 문화와 어떤 믿음들. 뭐에 대한 믿음이냐? Of what different groups in different places don't want certain plants. 다른 그룹들입니다. 어디에? In different places. 다른 장소에. 여러 장소. 다양한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고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그룹들이 그 특정한 어떤 플랜트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화와 어떤 믿음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잡초라는 거는 이제 잡초를 예시로 얘기했지만은 어떤 특정한 그룹이 싫어하는 식물 그걸 잡초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아까 말했던 뭐 가드너들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걸 잡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문학도 마치 잡초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잡초에 대해서 잡초의 얘기를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돼. 그래서 잡초의 얘기를 다시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은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집단이
원하지 않는 식물. 이게 잡초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잡초의 기준이란 건. 잡초의 기준이라는 게 그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문화와 그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어떤 믿음들을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문학도 문학이냐 아니냐라는 말은 뭐가 필요한 거야?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집단의 문화와 믿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말을 정리를 해보자면. 해나 이해돼요? 좀 어렵긴 하죠, 그죠? 예,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요런 내용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어. 저 글의 내용 자체가. 그래서 문학도 그러면 결국엔 뭐가 필요한 거야? 다양한 장소의 다양한 집단의 문화와 믿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구나. 그래야만 이걸 문학이라고 우리가 보냐 안 보냐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겠네요. 쉽지 않죠, 그죠?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1번에 is criticized in various way. 다양한 방식으로 비평이 된다. 2번에 자연적으로 자란다. 창의적인 환경에서. 해를 끼친다. 만약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정의된다. 뭐에 의해서? 사회적, 문화적 선호에 따라서. 그렇지.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사람들의 기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답이 4번이다. 4번 어떻게 맞은 사람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었으면은 아주 좋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 자,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나요? 아유, 내가 이거 어떻게 혼자 풀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들어요? 대원이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생각 할 필요는 없어. 에? 물론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지문들을 읽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어떤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수학도 여러분들 뭐 수학을 배우는 어떤 지금 환경이 다르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하다 보면은 새롭게 뭔가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죠? 원장님이랑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 게 put up fences in the field예요. 이건 이제 해석은 쉽네요. 결국에는 들판에 펜스를 치는 거, 펜스를 세우는 거 이런 말인데 이거가 이제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읽어보자. 자, 그 말은 잘 먹여지고 그 다음에 편하게 있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다 개방된 어떤 들판에서 돌아다녔어요. Without purpose,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러나 한 펜스가 세워졌을 때 그 말이 갑자기 강한 urge, 충동입니다. 충동. To jump over,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강한 충동을 느꼈고 explore beyond, 그 너머를 탐험했어요. 당신의 창의성은 그 말과 같습니다. 뭔 소린지 상상을 해봅시다. Imagine, 상상해보자. 너가 자 요거 수동태로 봐야죠. 얘들아 무슨 말이냐? 여기 비동사로 보고 여기 과거분사로 보라고 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너가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요청을 받은 거야. 알았어? 투부정사가 나오니까 요청받았다라고 읽어야 되겠네. 시를 써달라고 요청을 받았어. 제한이 없으면 당신의 창의성은 stand still. 요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가만히 있다. 맞아요. still이란 말 자체가 정지된 이런 의미가 있다고. 가만히 있는. 그래서 stand 다음에 쓴 요 still은 형용사로 지금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창의성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당신의 창의성은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 가만히 있게 돼. In an open field. 네. 그런 이런 개방된 들판에. 아까 말이 그랬잖아. 말도 그냥 자유롭게 막 돌아다녔죠, 그죠? 그러나 when a fence is put up, 펜스가 세워지면 like 뭐처럼 writing a poem about your house. 당신의 집에 대해서 시를 쓰는 것과 같이. 즉 그냥 시 써라가 아니라 이제 뭐인 거야? 약간 주제를 던져준 거죠. 주제를 줬다. 주제를 줬다라는 말이 자, 시 쓰기에서 주제를 줬다라는 거는 들판에다가 뭘 한 거랑 같은 거야? 현준아? 시 쓰기에서 주제를 줬어. 그거는 뭐와 같은 거야? 그렇지. 울타리를 세우기랑 같은 거죠, 그죠? 뭔가 두 개의 느낌은 다 뭐냐면 약간 제한을 주는 거죠. 제한. 한정적으로 뭔가를 주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 creative field shrinks 이런 창의적인 들판은 shrinks 줄어든다라는 말이죠. shrink란 말이 줄어들다야. 줄어들고 즉 어디로 줄어들겠어? 이제 집에 대한 시쓰기 쪽으로 이게 폭이 좁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horse start working. 말이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은 뭐겠어요? 말이 상징하는 말은 뭐겠어? 그렇지. 오늘 좋으신데요, 임창현님.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개방적이면은 오히려 갈피를 못 잡고 가만히 있게 되는데 창의성에게 뭔가 제한을 준다라는 말. 창의성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필드 자체를 좀 좁혀주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창의성이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창의성이 발현이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what if you added a limit? 만약에 너가 어떤 제한점을 추가를 하면 어떨까요? Write a poem from your house's perspective about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집의 무엇에 대해서 perspectiv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점, 시야 이런 말이죠. About you, 당신에 대한 어떤 너의 집의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This is much more likely to spark your imagination. 그것은 훨씬 더, 자 이거 be likely 투부정사 표현 나왔거든. 이거 엄청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거? 할 것 같다. 좋아. 사전적 의미는 그게 많이 나와.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진 않고 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읽어주면 더 직관적으로 생각이 들더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읽어봐. likely 투부정사를. 그래서 spark your imagination이니까 spark면 뭐야? 불꽃을 팍 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너의 상상력에 불꽃을 튈 가능성이 높다. 즉 상상력이 막 이제 발현이 되는 모습을 갖다가 스파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 그래서 and that's what happens. 그게 일어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챌린지. 약간의 도전적이야. 뭔가 약간 넘어야 되는 허들이 있는 것처럼 뭔가 약간 도전 과제를 준 것 같아. Not an easy task. 쉬운 일이 아니고. So 그래서 to enhance your creativity. enhance 높이다 이런 말이죠. 뭘 증진시키다. increase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입니다. 뭐 하는 게요? Put up fence in the field 라고 돼 있어.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네요. 그죠? 제안을 주는 거는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약간 제한점을 주는 거, 리미트를 주는 거, 요거를 이 사람은 강조를 하고 있는 글이었고 실제 울타리를 세우는 것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럼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2번 한번 봐볼게요. 2번. set. 설정하는 겁니다. 특정한 어떤 제한점이나 혹은 규칙들을 창의적인 일에. 그렇죠. 아까 시의 주제를 갖다가 집으로 했다가 혹은 당신에 대한 어떤 집의 관점 이렇게까지 줄이게 되면 오히려 창의성이 더 발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답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이에요. 자, 이것도 밑줄 친 부분이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in on a different mountain 다른 산에 across the valley from you 당신으로부터 이 골짜기를 가로질러서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요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good counselors들은 좋은 카운셀러는 이제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죠. 상담가. 요 사람들은 can help you regardless of your personal experience. 당신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regardless of라는 표현은 뭐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 그들의 개인적 경험과는 상관없이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overcoming tough experience 이렇게 힘든 경험을 overcome이니까 극복하는 거죠. 극복하는 것은 뭐와 같냐? climbing a really difficult steep mountain. 정말 어렵고 스티비면 가파른이죠.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같대. The counselor's job is to spot where people often struggle. 그래서 카운셀러의 일은 뭐 하는 것이냐? spot, 포착하다. 잡아내는 거야. 뭘 포착을 하냐? 어디서 사람들이 종종 힘들어 하는지, struggle. 뭐 힘들어 하다. And offer directions to help you avoid getting hurt. 또는 그리고 뭘 해주는 거야? 어떤 방향, 지시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냐? 너로 하여금 피하도록. getting hurt 하는 거면 다치는 거죠. 다치는 걸 피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줘. 그게 이 상담가의 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것도. 자, 상담가 선생님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 이제 힘든 경험을 극복하는 거. 상담가 선생님들은 이런 거를 도와줄 수가 있지, 얘들아. 그죠?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트라우마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털어놓기도 하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걸 극복하게끔 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상담가 선생님은 요걸 하는 걸 도와주는데 이걸 마치 지금 여기다가 뭘 비유를 했냐면은 이거를 가파른 산 오르기. 여기에 지금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가 선생님들이 이거를 도와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봤더니 사람들이 힘든 지점을 힘들어하는이 맞겠지? 힘들어하는 지점을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방향이나 어떤 지침을 제시를 해주는 거. 요게 지금 상담가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겠네요. 오케이, 됩니까? 여기까지? 예. 따라서 써봐. 필요해.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 A counselor can do this.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By just standing at the top of your mountain. 당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and looking down. 아래를 내려다보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상담가 선생님들이. That's why는 묶어서 그래서라고 읽어보면 좋은 표현. 그래서 너가 you go to someone who is on the different mountain across the valley from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산에 있는데 너로부터 골짜기 하나는 건너서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갑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겠어? 여러분들 유추해봐. 누굴 것 같아? 여기서 누구 얘기밖에 안 하고 있잖아, 솔직히. 그렇지. 카운셀러잖아, 카운셀러, 그지? 상담가 선생님은 그러면 어떻게 있는 사람인 거야, 지금? 너가 오르려는 산의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에 있는 사람인 건데. 골짜기 너머에 있는, 다른 산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가 오르는 거를 좀 멀리서 이렇게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야 이제 힘들어하는 지점도 포착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면서 거기 말고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줄 수도 있겠지. 그 사람 너가 오르는 거를 보고 있어야만.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고 유출할 수도 있겠고. 자, 그다음 것도 봐도 돼. 봐봐. By being on a different mountain, 다른 산에 있어서 그들은 너에게 가치 있는 조언과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identical experience니까 identical이면 동일한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경험 없이도. 즉, 상담가 선생님이 너가 힘들어하는 경험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지.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해서 뭐 학교 폭력으로 네가 많은 상처를 입었어, 너희들이. 그랬을 때 상담가 선생님은 학교 폭력을 안 당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런 조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멀리서 너가 힘들어하는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담가 선생님이 다른 산에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을까? 자, 보자. 1번에 helps 도와줍니다. being directly involved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직접적으로 연루되거나 포함되는 거야. 어디에? 너의 도전에. 직접적으로 연루된다. 막 옆에서 막 부추겨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왔을까? 그런 건 아니잖아. 산 오를 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옆에서 막 끌어주고 이렇게 했다. 이런 거면은 1번이 답이 되겠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2번에 skilled counseling. 상담에 어떤 능숙하다. 뭐 때문에? 그들의 독특한 경험 때문에. 경험 얘기 안 했죠, 그죠? 멀리서 조망하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그리고 지침을 주는 거. Works well in a different area. 다른 영역에서 일을 잘합니다. 뭘 다루면서? 그들만의 어떤 battle, 싸움을 그들만의 싸움을 다루면서 처리를 하면서. 뭐 싸움 얘기가 나오겠어요? 4번에 guid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지시를 내려줘, 이끌어줘. In climbing the mountain with excellent skills. 아주 능숙한 기술들을 가지고 산을 오르는 거를 이끌어주는 사람. 5번에 does not have the same personal experience as you. 뭐 하지 않은 사람이야. 경험이 없는 사람이네, 그지? 경험이 없는 사람 as you, 너처럼. 너와 같은.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멀리서 이렇게 지침해준다 이런 표현은 안 나왔네. 그지? 그럼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마지막 경험이 없어도 그래서 너에게 가치 있는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 봐봐. 상담가 선생님은 다른 산에 있다 그랬죠, 그죠? 다른 산. 아까 다른 산에 있다는 표현을 했잖아, 그지? 이게 뭐겠어? 나와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답은 5번으로 봐야 되겠지. 어쨌든 나와는 같은 산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요게 이제 6번이었죠, 그죠? 예. 6번이었고 그다음에 고난도 좀 더 어려울 텐데. 자, 집중력 잃지 말고 2지문 더 하고 좀 쉽시다. 알겠죠? 정우 씨 오늘 너무 조용하신데. 얘는 쉬고 오면 더 힘들구나. 학교를 가야 되구나. 대꾸 높네요. 자, 가볼게요. 자, 상상해봐라. 당신이 러너라고요. 근데 러너인데 뭐 하고 있는 러너냐면 starting the race far behind the professional athlete.
아주 멀리 뒤에서 누구 멀리 뒤에서냐면은 프로 선수들이 되겠죠, 그죠? 프로 선수들 멀리 뒤에서 경주를 시작하려는 달리기 선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At the back 뒤에서 자 너는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The starting gun을 이 우리가 달리기 시합할 때 이렇게 총 쏘잖아요, 그죠? 그 빵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You only realize the race has begun. 네가 오로지 깨달아 레이스가 시작했다는 걸 봐서 다른 사람들이 moving ahead 앞으로 나아가는 걸 봐서 오로지 이제 시작했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 This marathon effect mirrors what leaders face when making changes within an organization. 이런 마라톤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마라톤 효과가 mirrors라는 게 동사예요. 지금 여기서. 오케이? mirror는 우리가 거울인데, 그지? 그럼 거울이 동사를 쓰면 어떤 의미로 쓸 것 같아? 뭔가를 보여준다, 뭔가를 똑같이 보여준다 이런 의미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뭘 비춰줘요? What leaders face. 네, 리더들이 마주하는 것을요. 뭐 했을 때? Making changes within an organization. 어떤 making change면은 변화를 이뤄내는 거죠. 조직 내에서 변화를 이뤄낼 때 리더들이 마주하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리더들은 종종 봅니다. The need for the change. Much sooner. 훨씬 더 이르게 변화의 필요성을 봅니다. 여기에 need가 지금 필요성이야. 필요하다가 아니야. 더가 붙었으니까. 왜냐면 they have a wider perspective. 그들이 더 넓은 아까 perspective 나왔는데 뭔 뜻이었어?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니까. People lower in the organization. 그런 낮은 조직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might not follow a leader's plan. 네, 리더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Without understanding. 이해하지 않고서. The steps the leaders took to come up with the idea. 어떤 단계들을 어떤 단계냐? 리더가 took 거쳐갔었던 took the step. 과정을 거치다. 알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come up with the idea니까 그 생각을 come up with가 나왔죠? 뭔 뜻이에요? 그렇지. 떠올리다. 그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 리더가 거쳤던 단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아마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리더가 아마도 어떤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들의 계획 자체가 go as expected니까 진행이 되지 않을 때 as expected를 묶어서 예상대로. 그랬을 때 그러므로 hence가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리더들이 뭐 하는 게? manage the marathon effect. 마라톤 효과를 관리하는 게 뭐 하는 동안에? dur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니까 decision making이면 의사결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마라톤 효과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마라톤 효과를 관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빠르게 읽어봤는데 여기서는 중간에 정리 안 하고 읽어보긴 했거든요. 다시 마라톤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 마라톤 효과는 뭐였지? 뭐였어요?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마라톤 효과가 뭐였어요? 앞부분에 나왔었잖아. 어떤 상황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서 경기 시작 소리를 못 들어. 근데 경기가 다른 사람들이 출발을 해. 그럼 그때서야 경기가 시작했구나 라고 깨닫는 상황이 마라톤 효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뒤에서 경기 시작 소리는 못 듣고
다른 사람이 출발을 했을 때 경기가 시작했구나라고 이제서야 알고 그때서야 뒤따라가는 거. 그게 마라톤 효과야. 오케이? 그럼 마라톤 효과는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제 뭐 조직에 빗대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직에 빗대어서 마라톤 효과라는 것은 그러면 기업의 리더들이 느끼는 거야? 아니면은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야? 따르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겠지. 그렇지? 리더는 더 넓은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에 비해서 마라톤이라는 어떤 환경에 빗대어서 생각해보면은 마라톤이 시작했는 줄 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가. 근데 그를 뒤따르는 어떤 뭐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조직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마라톤이 시작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뒤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게끔 즉 마라톤 효과라는 것을 조직에다가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조직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적용을 하는 거야? 리더의 의견에 그냥 어떤 비판 없이 따르도록이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리더는 저 마라톤 효과를 잘 이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제 우르르 따라가게끔 하는 거지. 우르르 따라가게끔 하는 거야. 자, 그걸 선택지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1번에 Let everyone stick to traditional tragedy. stick to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let은 하게 만드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stick to 나왔어요. stick to는 그렇지. 고수하다란 말이 무슨 말이야?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그렇지. 전통적인 어떤 전략들을 고수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죠? 두 번째, improving. 개선시키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뭘 개선시킬까요? 전반적인 리더십 효과를 개선시키는 데 집중? 리더십 효과? 3번에 확실히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야. The reason for the change. 이유의, 변화에 대한 이유를 알게 만들어. 마라톤 효과가 뭐 그런 거였어요? 왜 시작했는지 알려주는 거야? 아니잖아, 그지? 시작을 한 거야. 얼른 따라가자. 이런 식의 의미 맞게끔 하는 거니까 3번도 아니야. 4번, encourage persistence and endurance in team leaders. encourage면은 뭘 격려하는 거야. 막 도모하는 거야. persistence는 뭐였어요? 인내, endurance도. 이것도 인내인데. 끈기와 인내라고 봐야 되겠구나. 차라리. 어쨌든 뭐 비슷해. 이런 것들을 팀 리더에서 도모하는 거. 마지막 5번에 ensure everyone keeps steady pace. 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거야. 이 프로젝트 동안에. 답은 뭐가 되겠어요? 없어요? 생각에 든 답이 없나요? 자, 마라톤 효과가 뒤에서 경기 시작 소리 못 들었고 다른 사람이 출발해서 이거 시작구나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직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에 비판 없이 따르도록 하게끔 만든 게 마라톤 효과고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된대. 매니지라는 표현까지 나왔잖아. 그죠? 그럼 뭐겠어? 그냥 뒤따르게끔 만드는 거. 그나마 가까운 것은 5번이 아닐까요? 5번.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즉 멈추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반발심을 갖지 않고 이걸 왜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반발심을 갖지 않고 계속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야. 리더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생각하게끔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그냥 계속 꾸준하게 페이스를 유지하게끔 하는 게 아마 마라톤 효과를 관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가 생각했었던 뭐 비판 없이 따르게끔 추종하게끔 만드는 거 이런 얘기는 선택지에서 없었지만은 그거와 가장 비슷한 걸 생각해 본다면 왜냐면은 마라톤 요가라는 게 그렇잖아. 그냥 계속 뒤따르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갖다가 이 keep a steady pace 요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update our maps가 무슨 뜻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읽어볼게요. 자, just like a taxi driver, 드라이버처럼요. 우리의 hypothalamus. 아이고,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있죠? 시상하부라고, 그러지? 뇌의 일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controls our metabolism. metabolism이면은 이제 신진대사예요. 신진대사가 뭘까요? 그것도 포함돼요. 포함이 된다는 말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신진대사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들. 심장이 뛰거나 땀을 흘리거나 그렇지 뭐 우리가 소변이 마렵거나 대변이 마렵거나 소화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 이제 호르몬이 뭐 분비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전부 다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메타볼리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들. 자, and manages our energy. 우리의 에너지의 수치를 관리를 해줍니다. For us. 우리 일을 위해서. 그러면 택시 드라이버하고 지금 얘를 지금 동일시 여기는 느낌이 있네요. 그죠? 택시 드라이버처럼 우리의 시상하부가 조절해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It is a skill in strong fat, a trait beneficial for our ancestors when food was scarce. 자, 그것은 즉 이 시상하부는 능숙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storing fat이니까 뭐겠어? 이 지방을 저장하는 거죠. 그죠? 지방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요. 근데 그거는 어떤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냐? beneficial 했었던 특징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에게는요. beneficial은 이제 이로운이라는 뜻이죠. 도움이 되는이라는 뜻이야. 우리 선조들한테는 이로웠었던 특징입니다. 언제요? 음식이 scarce, 부족한, 희박한, 부족했을 때. 그죠? 우리 선조들, 즉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식량이 매우 부족했었을 거야. 바로 막 식량이 막 물론 이제 정착 생활 이후에 뭐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나오면서 뭐 계급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는 사회 시간에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들어봤었을 거야.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정착 생활 하기 전에 우리가 식량을 어떻게 찾았지? 어떻게 우리가 식량을 공급을 했지 우리에게? 다 사냥하고 뭐 수렵 채집이라는 어떤 활동. 열매 따먹고 막 뿌리 캐먹고 사냥해가지고 결국에는 식량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 사냥 성공률이 맨날 사냥을 성공했겠냐고. 예? 실패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식량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은 오늘 사냥에 성공했어. 그러면은 몽땅 때려 먹겠지. 그죠? 몽땅 때려 먹으면은 그 때려 먹은 거를 며칠간은 그래도 굶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비축을 어떤 식으로 한다 이거야? 팻의 형태로 하는 거야. 팻.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먹으면 우리가 살찌는 이유가 뭐겠어? 우리의 잉여 어떤 그 에너지가 팻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 그런 선조들의 특징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오늘날 It says if the map has suddenly changed. 마치 뭐와 같냐면은 지도가 갑자기 바뀐 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갑자기 또 뭐 지도라는 소재를 꺼내네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소재가 택시 드라이버, 그 다음에 시상하부, 그 다음에 스토어링 팻 요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중요한 소재를 지금. 근데 맵하고는 택시 드라이버가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죠? 오케이. With an abundance of high calorie food and limited physical activity. 뭐와 함께냐면 뭐 abundanc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풍족함, 풍부함 이런 말이에요. 풍족. 높은 칼로리의 음식의 풍족함과 제한된 신체적 활동과 함께 갑자기 지도가 바뀐 것과 같다 이겁니다. 자, 흐름을 놓지 않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글을 읽을 때 뭔 개소리야 하면은 글 안 익힌다고. 알겠어요? 끝까지 가보려고 해야 돼요. 이런 미스매치, 잘못된 합침, 잘못된 조화가 confuses, 네, 혼란시킵니다. 우리의 internal driver, 우리의 내부의 운전수를
혼란시켜요. 저게 누구예요? 우리의 내부의 운전수 누구였어? 우리말로 뭐라고? 시상하부. 그러지. 시상하부였다고. 뭘 이끌어? more people을 어떻게 하게끔 이끌어? being overweight. 살찌게 만드는 거죠. 과체중이 되게끔 만들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몸의 자연적인 시스템, 그것은 뭐냐? 보통 regulate food consumption. regulate는 조절하다죠. food consumption은 음식 섭취라고 읽으면 되고, 섭취예요. consumption이라는 표현 자체가. 음식 섭취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도 역시나 조절하는 건데, 그게 우리 몸의 내추럴 시스템이야. 그 내추럴 시스템이 근데 are not functioning properly.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not이니까. properly가 제대로예요. 어디에? In today's world. 오늘날의 세계. 왜 제대로 기능 안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까 제가 어떤 말을 썼을까? 내가 여기다 쓰면서 설명을 안 해서 조금 머리에 어떤 내가 들었던 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식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했어요. 식량 부족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을 얻으면 바로 그걸 지방으로 체내에 축적을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 우리한테. 그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때? 식량이 부족해, 안 부족해, 우리는? 우리는 식량이 아주 풍족해. 식량이 풍족하고 또 플러스 우리는 신체적 활동 자체가 줄어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과체중이 된다. 이거. 이런 특징들이 그대로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됐을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상하부랑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지. 아까 시상하부도 중요한 소재였잖아. 그죠? 시상하부의 입장에서는 보자. 시상하부는 어떤 역할을 해? 시상하부는 바로 음식물 섭취하면 뭐로 이끌어? 지방으로 축적되게끔 이끄는 애야. 시상하부라는 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죠? 왜냐면은 식량이 풍족해지고 이런 신체적 활동이 줄어들었으니까. 오케이? 이건 오늘날에 안 필요해. 얘를 그리고 이제 아까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운전자로 비유를 했고요. 택시 운전자. 오늘날의 바뀐 상황을 갖다가 또 표현했던 게 지도가 바뀌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 지도가 바뀌었다라고. 지도가 바뀌었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 위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요거겠죠. 식량이 풍족해지고 신체적 활동이 줄어든 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운전자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거야. 갑자기 지도가 바뀌어버렸어. 제대로 운전을 못해. 제대로 운전을 못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잘했어. 그게 지금 여기까지 내용인 것 같아. 해나 괜찮니? 네. 해서 마지막 instead of blaming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중요합니다. update our maps, 우리의 맵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help our body's driver find the way to get good health니까. 우리의 운전자, 우리 신체의 운전자가 좋은 건강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업데이트 더 맵이면 이제 뭐겠니? 우리가 먹는 요런 거 식량이 풍족하고 신체적 활동이 줄어든 요 상황 자체를 조금 더 바꿔주란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너무 고칼로리 음식을 좀 자제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상 하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이거야. 그런가 봅시다. 그게 선택지에 딱 있으면 좋겠네. 1번에 examine, 검토, 조사하는 거야. 뭘? 어떻게 우리의 뇌가 음식과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관련 없고 2번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controlling metabolism, 신진대사를 조절하기 위한.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시스템 갈아엎자는 얘기 아니야. 3번에 learn more about ancient eating practices and habits. 더 많이 배워보는 겁니다. 고대의 어떤 eating practice, 식습관이나 식사 어떤 관행이나 어떤 습관들을, 그러니까 결국엔 먹는 어떤 뭐 식단이랄지 아니면 몇 끼를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4번에 understand the different dietary habits around the world. dietary habit가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식습관을 이해하는 거. 5번에 adapt lifestyle and health strategies. adapt라면 적응시키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의 방식과 건강 전략들을 오늘날의 환경에다가 바꾸는 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운동도 많이 하고 식습관 바꿔보자는 얘기. 그지? 그럼 다 5번이 되겠네. adapt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자,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 생략에 대해서 봐봅시다. 자, 생략은 근데 어렵지 않죠, 그죠? 무슨 격만 생각하면 되냐? 목적격하고 주격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데 그러면 목적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관계대명사를 보고 목적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대부분 목적격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로는 당연히 뭐 이런 거는 형태로만 봐도 당연히 목적격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시나 위치나 혹은 who도 목적격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주어 동사가 뒤에 나왔을 때는 생략이 가능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준 씨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는 얘만 생략이 된 게 아니라 플러스 비동사 같이 생략이 가능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자,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우리 앞에 잠깐 봐볼까요? 앞에 유닛에서 관계부사 나왔었죠, 그죠? 관계부사 봐보세요. 관계부사 잠깐 봐보세요. 관계부사에 이 지금 at which로 막 쓰는 거 여기도 보면 in which로 쓰는 거 이런 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잖아. 해나요? 기억나니? 네. 뭐 이 at인지 in인지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 그런 거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넘겨서 보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 요 말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전치사 뒤에 쓰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뒤에 쓰일 때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치사 뒤에 쓰이면 자 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자.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이나 관계대명사절 끝에 올 수 있다. 자, 두 군데로 나옵니다. 전치사가 어디에 쓸 수 있다? 하나는 관계대명사 앞 또는 관계사절. 관계사절이란 게 무슨 말이야?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절. 이렇게 보면 돼요.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절. 그 절의 끝에 올 수 있다. 끝이란 건 맨 마지막이 되겠죠, 그죠?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만 되어 있는 얘기를 한번 봐보면은 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이 문장. tell me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자, 남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어떤 남자냐면
whom you fell in love. 네가 사랑에 빠졌던 남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라. 이런 말인 거야. 자, 이때 자 with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썼죠. 그게 바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경우인 거야. 지금 알겠죠? 자, 그 경우이고 자, 이 경우에서 이 전치사의 위치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전치사의 위치는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 관계대명사. 그래서 여기 앞에 썼습니다. 오케이? 여기 앞에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관계사절 끝. 그러니까 어디 있어? 여기 뒤에. 알겠죠?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문인 거야. 요 말을.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쓰인 경우에는 어쩐다?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생략 얘기가 왜 나오냐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아까 앞에서 했었잖아요. 자,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쓰는 상황인데 이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이냐면 목적격밖에 쓰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목적격밖에 못 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관계대명사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그 전치사 다음에 쓰는 명사들은 다 목적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to 다음에 his 쓰지 않고 힘을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익숙하죠? 그죠? 인칭대명사도 목적격을 우리가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무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는데 아까 설명했죠.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생략이 가능한데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목적격이라 하더라도 생략은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봐보면은 요 부분 자, 다시 요걸 조금 지우고 보면은 예문을 요걸로 봐봤을 때 자, 여기 후문 어때? 그러면은 현준아 생략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데 여기 후문 어때? 생략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가능하지. 왜? 목적격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알겠죠?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전치사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은 쓸 수가 없다. 즉 전치사 다음에 who를 쓰거나 that을 쓸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who는 뭘로 써야 되겠어? 그렇지. 목적격인 whom을 써야 되겠고 만약에 that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whom이나 which를 써야 된다 이거지. 왜 that은 선행사가 사람, 사물 다 쓰니까.